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해외 역류입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네, 복병으로 떠오른 해외 역류입 감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잠시 뒤면은 새로운 확진자 수가 집계 상황이 나올 텐데요. 일단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요. 98명 증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갔다가 세 자릿수로 늘어났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좀 돌아온 상황이고 확산세가 좀 잡힐 듯 좀 잡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추세를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예전처럼 900명대나 600명, 500명대는 아니고 확실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잠시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오가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둔화 추세에 들어온 것은 확실하고요. 또 실제적인 우리 확진자 수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확실히 둔화 추세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 자릿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또는 두 자릿수로 다시 또 좋은 경향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둔화 추세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니까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둔화 추세에는 들어와 있다. 그렇지만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에는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둔화 추세이긴 하지만 사실 이번 달 유난히 날마다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가장 큰 요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요양원이나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환자들이 무더기로 이제 확진된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최근 며칠 동안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지자체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는 일부 환자가 10명 이상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은 주 요인은 이제 대구 경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 사회가 상당히 이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쉽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확산이 일어날 거다. 이런 가능성은 늘 이제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특히 대구 지역은 전수조사가 거의 이제 90% 정도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0% 정도만 확인을 하면 나올 거니까 일부 약간 증가는 될 것입니다. 또는 경북 지역은 아직까지 이제 한 5% 정도만 이제 전수조사가 중에서 5% 정도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5% 정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다른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이 비교적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만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둔화 추세는 전국적인 양상에서 둔화 추세는 이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확진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일단 둔화 추세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추가 확진 사례를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한 요양병원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좀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지금 속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확실히 둔화 추세에 있는 거는 우리도 인정하는 바고 이제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외국이라고 하면 특히 유럽에서는 사태가 상당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입국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증상자도 많고 또 유증상자 중에서 확진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0시부터 그래서 유럽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수 확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증상자,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또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를 따라서 이제 중증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또는 경증이다 이러면은 생활치료 시설에서 치료에 돌입하고 또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장기 체류하시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가 또는 정부에서의 시설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에 준하면서 능동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네.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상황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 또는 검사를 했는데 음성인 경우에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은 이 바이러스 속성상 우리가 잡아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최신 확진자 현황을 좀 짚어드리면요. 어제 하루 98명이 신규 확진자로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89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10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 297명이 추가로 격리가 해제됐고요. 완치자는 총 2,90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해외에서의 영유입, 해외로부터 영유입 차단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유럽발 입국자들을 모두 검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의료 공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지 이 부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인력난도 있을 거고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예. 다행히 이제 주로 인천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상당히 현재 경기도나 서울에 확진자가 많기는 하지만 대구 예. 경북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렇게 조치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이분들을 뭐 격리 수용하거나 또는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시설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급격하게 환자가 불어나지 않는 한에는 예. 충분히 그래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충분히 동원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큰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앞서서도 잠시 살펴봤지만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콜롬비아 선교를 다녀온 확진자도 이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체코에서도 한 남성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분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은 거의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 지역이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예. 이제 남미는 비교적 아직까지는 유럽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도 지금 이제 유럽과는 달리 비교적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은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여전히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유럽에서 입국하는 분들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도 환자가 지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우선 우리가 가능한 발열 체크라든지 또는 우리가 특별 입국 절차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에게서 들어올 때 이제 문답이나 또는 앱을 통해서 본인의 계속적인 그런 발현 증상이나 어떤 몸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예.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은 가동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라 북미 지역도 네.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럽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하는 이 검사 조치가 좀 확장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우리가 아마 시행할 국가는 이제 미국이나 미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당장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조만간 아마 확진자 수가 10만 명에 곧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이제 위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위험 국가로 인식이 될 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입국자에 대해서는
그나마 상당히 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입국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이 아직까지 유럽만큼 위험한 국가도 아니고 또 향후 미국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지금 유럽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당분간은 미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입국 절차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당분간 미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주별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서 중대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건 네.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제 미국은 뭐 몇 개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그런 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환자가 2만 명이 넘었는데 네. 반 이상이 지금 뉴욕주의 환자가 지금 1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뉴욕주는 굉장히 엄중하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모임이라든지 그 이외에 상업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뭐 영업 조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마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일부 주가 내린 이런 조치는 그만큼 그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 형태로만 해서는 좀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적극적인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 아마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계속되는 해외 유입 가능성 그리고 지역 곳곳에서 있는 집단 감염들로 인해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향후 보름이 방역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다라면서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좀 운영 중단을 강력히 좀 권고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를 제한하는 첫 행정 명령을 내린 건데 이 명령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이밍상 이제 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좀 그래요?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정부가 여태까지는 이제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뭐 대구시 또 서울시 또 이제 경기도 이런 곳에서 행정명령을 직접 도지사나 시장께서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정 총리께서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엄중한 시기,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 이거 뭐 위반해봤자 벌금이 300만 원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벌금을 3억을 때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벌금 300만 원 이거 뭐 어디에 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으로 이게 뭐 꿈쩍이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일단은 정 총리께서 권고를 하셨습니다. 권고.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다가 확실한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굉장히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는 권고하는데 말 안 들으면은 300만 원 벌금 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만 수조 원씩 발생하게 되고 또 이 사태가 종결이 되지 않으면은 단지 그 한 시설에서의 환자가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전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권고로만 되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명령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발동해서 권고 수준뿐만 아니라 일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보도에서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클럽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데서는 예컨대 기업에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런 데서는 그냥 권고 수준에서만 그치느냐는 거예요. 권고 수준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강력한 세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폐쇄 조치에도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권고 수준만 가지고 되겠나?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부가 좀 더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에 있어서 좀 뭔가 실행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은 네. 한 그 시설에서 환자가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감염병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고리를 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훨씬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권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못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일단 권고 수준을 좀 넘어선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 속보 현황을 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9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89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43명이 늘었고 경기 지역이 16명, 경북이 11명, 서울이 10명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2명이고요. 광주,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은 각각 1명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추가가 됐고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망자는 2명이 추가가 돼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10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어제 하루만 이제 297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가 돼서 완치자는 총 2,909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권고 수준이 다소 약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 오늘도 좀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계, 소위 말해서 정통 개신교계가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데 이제 계속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심지어는 뭐 폐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제 그런 폐쇄 조치가 약간 한 발 물러선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신교계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협조를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협조를 안 해도 확산이 안 되면 되는데 협조를 안 한 상황에서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개신교계가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협조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폐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왜 폐쇄 조치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종교의 자유 얘기하는데 종교의 자유와 이 감염병과는 뭐 별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행정명령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감염병과 관련해서 그것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 종교의 자유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협조를 기대하기보다는 강력한 폐쇄 조치가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이외의 훨씬 많은 국민들이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네. 또 하나는 교회나 종교가 존립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이 종교 행사를 하는 거에 맞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많은 국민의 정서가 신천지와 개신교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신교는 신천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많은 국민들은 누가 신천지인지 누가 개신교인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다만 방역과 관련해서 개신교가 충분한 협조를 해서 하루라도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국민 일반은 원하고 있다는 점, 이거를 개신교가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국민 건강이 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걱정은 좀 되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좀 개인 위생 수칙을 잘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방 수칙을 좀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만일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종교 집회를 강행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스스로의 책임을 하에서 이제 종교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개신교나 종교 행사를 여는 곳에서는 참가자 명단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이 나중에 감염 확산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조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가자 명단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예배를 가능하면 수동적으로 드려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동적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설교 중심이면 좋겠지. 찬송가를 부른다거나 뭐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르는 이런 형태, 좀 더 능동적인 형태 또는 모두가 기도를 하는 이런 능동적인 형태는 비말 확산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예배 중에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드리고 반드시 예배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손을 비누로 씻어주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 보통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신교 모임이라 그래서 식사를 한다거나 교인들끼리 335 다과 모임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는 일체 안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네, 참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꼭 참석을 해야 한다 하면 지켜야 할 예방 수칙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국내에서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구시에서는 복지시설 그리고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 진단 검사만으로 요양병원의 어떤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요. 좀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병원 내에서 계속 이제 환자가 퇴원되고 또 새로운 환자가 입원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입원되는 분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또 병원에 이제 여러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이제 의료진 또 간호사 또 이제 뭐 심지어는 밥하고 빨래하는 분도 계셔야 될 거고 돌봄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될 거고 행정요원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이제 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제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그것이 의료진이든 비의료진이든 네. 할 것 없이 이분들이 항상 나를 통해서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다. 또 감염 확산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매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빠지면서 심지어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네. 이런 인식을 확실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퇴근을 하시고 나서도 어떤 경로든지 간에 내가 혹시라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러 들어가실 때도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병원에 알리고 병원 출입을 삼가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시는 등 이런 조치를 하셔야 병원 감염을 막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같이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협조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이미 지역 사회에 환자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된 상태로 병원 내로 전파 확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한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병원이나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군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사실 사태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콜센터 같은 사각지대에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집단 감염이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어떤 사각지대라든지 우리가 조금 더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된다 하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종교 집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 이제 콜센터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이제 학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학원. 지금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학원은 그럴 수 있죠. 또 PC방. 또 하나는 이제 뭐 콜라텍이나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클럽. 이런 것들이 이제 다중시설이면서 상당히 밀집된 시설이고 예. 또 하나는 공기 흐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나면은 상당히 소규모 또는 중급 규모로 순식간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런 그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선은 이제 업주들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부 시책에 동참해 주신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젊은 분들이나 또 이곳에서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좀 제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국도 마찬가지고 국민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의료인들, 병원 종사자 모두 좀 각자의 책임감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병원이나 뭐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을 어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도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집회나 어떤 상업 시설에 대해서 정부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와 네.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이제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병원 시설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오히려 감염 확산이 차단되기보다는 감염 확산이 이게 숨겨진 형태의 감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되겠죠. 네, 잠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